지금은 1만 명이지 않습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뚱! 농담 같으신가요? 저도 어이가 없는데요. 또 그것도 있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 먹는 거. 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지주!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구독자 1만 명이 되어서 1만 명 기념 Q&A를 준비했습니다. 망고 주스! 거주 지역,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 대전에 있고요. 대전이 원래 고향이기도 했어요. 서울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고 취업할 때 강남에서 제가 일을 했었던 거고, 대전 와서 개업을 했고 계속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요. 이름을 웬만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부동산 일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제 본명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 본명은 강수이고요. 조금 특이한 이름이죠. 이름에 받침도 없고, 저도 살면서 동명이인 한 명도 못 봤어요. 제 실제 현실 생활이랑 유튜브랑은 좀 분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 본명 관련돼서는 좀 안 나오게끔 하는, 어쨌든 강씨예요. 강고집. 나이 몇 살인가요? 제가 31일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나이 얘기하는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만 30인 것 같아요. 올해 94년 3월생이에요. 근데 3월인데도 제가 빠른으로 학교를 갔기 때문에 친구들은 93년, 92년, 91년 다 섞여 있습니다. 키랑 몸무게요. 그래요. 키가 153입니다. 완전 요정 키죠? 저도 당연히 성인이 되면 160은 넘을 거라 생각했죠. 왜냐면 제가 손발이 좀 큰 편이거든요. 어른들이 저는 키 클 운명이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키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도 비율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작은 키에 비해서. 몸무게는요, 제가 요즘에 엄청 쪘어요. 평균이 제가 42에서 43을 유지를 했었다가 좀 마음고생이 심했을 때에는, 회사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심했을 때에는 몸무게가 갑자기 확 줄어가지고 37kg, 6kg 정도 빠졌었죠. 네, 37kg까지 갔었다가 요즘에는 먹는 족족 찌는 것 같아요. 원래는 진짜 먹어도 안 쪘어요. 지금은 진짜 47, 8, 9까지 가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한 번 50을 찍은 적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요. 회사 다니면서 학원도 가고 1, 2차 동차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었고 계속 앉아있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어디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한 번 50 찍어봤고, 이제 곧 찍을 것 같아서 저 지금 운동 등록 2개 더 해놨습니다. 또 제가 영상 촬영까지 하다 보니까 살이 찌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저도 막 자괴감이 들어서 얼굴에 살 붙으면은 막 촬영하고 싶지가 않고 그래요. 지금도 보세요. 정면으로 바라보잖아요. 안 보이나? 이 턱 밑에가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점점. MBTI INFJ예요. INFJ. 예수와 히틀러를 약간 아우르는 그런 MBTI라고 하는데, 제가 성격이 막 그렇게 착한 편은 아니지만 저랑 같은 MBTI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사람이 둥글둥글하고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잘 맞기는 하더라고요. 저랑 뭔가 예민하거나 성격적으로 부딪히거나 이러는 것도 없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 E로 알아요, 저를. 네, I입니다. 저 굉장히 낯도 많이 가리고요. 소심하고요.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고요. 약속은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약속이 많이 잡히기는 하는데 네가 아이라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퍼스널 컬러 봄 웜 라이트가 나왔어요. 작년이었나? 검사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약간의 파스텔 톤이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이런 하늘색, 약간 분홍색, 보라색, 연노랑색 이런 것들 잘 입고 다닙니다. 좀 어두운 옷을 잘 안 입어요.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끌리지가 않아. 취미, 유튜브도 제 취미고요. 일이면서 취미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본업은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취미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수익 공개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네일 아트 하는 것도 제 취미 중에 하나죠. 이렇게 토끼니도 있어요. 운동도 많이 해요. 저 운동 골고루 다 합니다. 수영, 러닝, 마라톤도 잘 나가고 있고요. 5km밖에 안 되지만
모르겠지만 아직은 내년에는 10kg 할 거예요. 복싱, 주짓수, 필라테스, 요가, 골프, 클라이밍, 뭐 예를 들어 뭐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자잘자잘한 운동 경험들은 다 많아요. 봄, 가을 같은 데 등산 한 번씩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또 운동도 취미기는 해요. 제가 막 전문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건강관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러닝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운동이 골프입니다. 골프는 제가 돈을 진짜 얼마나 쏟아부었게요? 근데 실력이 안 늘어요. 그거는 무조건 꾸준히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웬만한 운동신경 같은 거는 좀 좋은 편입니다. 이상형? 이상형이요? 생각보다 얼굴은 잘 안 봤어요. 저는 약간 그런 거. 일단 요리 잘하는 남자 좋아하고요. 왜냐면 제가 요리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안마 이런 마사지 같은 거 좋아하고 다른 건 없는데 좀 자잘자잘하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입이 험하지 않고 은근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맞춤법 틀리지 않고 이런 되게 자잘자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뭐 인성이나 가치관 이런 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더 좋긴 하는데 똑똑한 사람이 좋아요. 똑똑하면 약간 섹시해 보인다랄까. 근데 무슨 막 학벌이 중요하다, 얼마 이상 벌어야 되고 이런 거를 바라진 않지만 사람 자체가 내가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냥 이 정도? 자, 두 번째 파트로 중개업, 부동산 관련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게 해가 좀 지니까 좀 어둑어둑해지지 않습니까? 조명 안 켰는데 왜 또 하얘졌어? 약간 집에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입장이기도 했고 약간의 소녀가장 느낌? 그런 시기가 좀 지나니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도 된다고도 생각을 했었고요. 조금 투명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벌고 자부심 가지는 일 하고 싶기도 했었고요. 저희 어머니를 일하게 해드리려고 그때 당시에 일을 안 하고 계시는 시기가 있었는데 중년의 여성이시고 엄마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제가 따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약간 일자리 창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험을 봤었는데 막상 제가 공부도 하고 중개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직접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들도 있었고요. 또 어머니가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자격증을 딴다고 주변에다가 알리지를 않고 시험을 봤었어요. 가족, 친구들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혼자 자격증을 땄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되게 제가 자격증 딴 거를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살판 난 어쨌든 자격증을 땄으니까 쉬워 보이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직접 도전을 하시겠죠. 뭐 그것까지는 제 일이 아니어서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가 않았어요. 하여튼 그런저러한 이유로 공인중개사 시작을 했는데 현실은 자, 중개업 워라밸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워라밸이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너무 나빠요. 본인이 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나는 무조건 퇴근 시간 이때를 정해서 그 다음에 오는 손님들 다 버리겠다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뭐 4시에 퇴근을 하는 아니면 오전에만 일을 하든 본 직장 다니고서 뭐 저녁에만 일하시든 부업처럼 거기에서 계약이 달라지고 신뢰가 좀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계약도 많이 하고 내 손님들 다 책임지고서 바삐 움직이려면 최악입니다. 휴무도 없고요. 주말도 없고요. 빨간 날도 없고요. 저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밤에도 연락 진짜 많이 왔었는데 방해금지 설정 모드 이런 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밤에는 전화가 안 오고 문자로만 받을 수 있게 제가 다음날 아침에 연락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평일 낮 시간에 집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딱 그 반대로만 생각하면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손님분들이 내 고객이라면 그들이 퇴근하고 집을 봐야 되잖아요. 집이든 뭐 상가든 땅이든 뭐든 간에 그들이 쉬는 날 주말에 봐야 되죠. 하다못해 잠깐 뭐 반차를 쓰든 뭐를 하든 점심시간에 잠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내 점심시간은요? 없어요. 찌쭈! 여자 초보 중개사, 법인, 5월 개인 사무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조건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물 매매라든지 컨설팅업이나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도시개발 막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쪽의 지역이 아니라면 그냥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가장 좋은 거, 가장 편한 거는 내 앞마당이 좋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 내가 그동안 자라왔던 곳, 그러면 지리도 알고요, 맛집도 알고요, 아는 친구 집에 놀러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면 여기가 얼마고 전세가 어떻게 되고 내부가 어떻고 단지 내 특성 같은 것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어비는요, 당장의 생활비 필요 없으신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큰 물건들은 더 오래 걸려요. 계약도 많이 빠그러지고 계약이 나오는 시기도 늦어지고 이거 한 건 한 건마다 멘탈이 바사삭거리는 일이 많거든요. 20대 30대이신 분들은 좀 배우는 거 생각을 해서 법인부동산 가는 것도 괜찮아요.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잘한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유대관계, 공감대 이런 것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실 수 있다면 법인부동산 일단 들어갔다 와서 좀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고 배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공인중개사 시험을 2018년도에 봤어요. 시험을 10월에 보고 합격이 11월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 뭔가 하는 게 붕 뜬 거예요. 비록 직장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놀릴 수 없다. 약간 번아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갑자기 시간과 여유가 주어진다? 이걸 참을 수 없어.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볼 채널이 없었거든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관련된 채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남들도 이런 채널을 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줘야겠다. 수요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컨텐츠 계획은 시험 중간중간에도 생각은 하고 있었고 실제 촬영을 2019년 뭐 1월인가 2월인가 약간 이럴 때부터 촬영이랑 편집, 업로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주 이름을 어떻게 장명했는지 물어보시는데 3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부동산에서 토지 주인을 토지주, 지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동산 또는 공인중개사랑 연관되어 있는 이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 정신적인 지주, 약간 기둥의 개념도 있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 또는 그냥 그런 존재, 지주 같은 존재가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하니까 그것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요게 사실 원래 이름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 끝나고 유튜브 컨텐츠를 준비 중에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주관적인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혼자 시뮬레이션 같은 걸 했었거든요. 이거를 맨날 설명하지 말고 그냥 아예 이름으로 박아버려야겠다.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지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주가 되었습니다. 또 이름같이 2글자 또는 3글자의 이름을 갖고 싶었어요. 호식이, 명수 이런 것처럼 내 이름으로 잘 불릴 수 있을 만한 거. 어차피 내 이름이 길어도 알아서 줄여서 부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2글자, 3글자를 원했기 때문에 아주 딱 좋은 내용에 딱 맞는 지주가 되었습니다. 영상 편집 직접 하시는지, 영상 편집 어떻게 배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편집 웬만해서는 직접 하고 있고요. 맡겨보기도 했었어요. 아마 10개도 되지 않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직접 편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유튜브를 해야지. 그러면 편집을 어떻게 하지? 부터 하나하나 다 검색해서 막 찾아보고 독학을 했습니다. 예시로 저는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무료 어플,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브루? 아무튼 유료로 돈을 내면서 쓰고 있고 요 화면 비율부터 배우고 색감 보정은 어떻게 하는지, 자막은 어떻게 다는지, 글씨체는 어떻게 바꾸는지, 효과음 같은 것도 받고 배경음악 같은 것도 받고 이래서 하다가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편집을 하면 할수록 기본 편집 툴이 있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영상 편집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긴 하는데 제가 자주 쓰는 자막 스타일, 자주 쓰는 효과음, 아니면 저 중간에 찌쭈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내 이미지만 바꿔가지고 쓸 수 있게 맨 앞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 뒤부터 이제 영상 편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번에는 카메라 기종이요. 가장 주로 쓰고 있었던 카메라가 바로 캐논 G7 마크 2? 얼굴로 이렇게 정보성이라든지 찍을 때는 얘를 가장 많이 쓰고요. 최근에 산 거, 요것도 브이로그용으로 여행용이나 그런 걸로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동시에
화면 차이를 봐보세요. 이게 조금 광각이어서 제 주변에 뭐가 있는지 더 잘 보이고 색감도 좀 다르죠. 저 얘도 괜찮긴 하는데 얼굴이 제가 조금 화면이 아래에 있어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딱 브이로그용? 얘는 그동안 썼던 카메라인데 이제는 고정적으로 놓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용으로 딱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핸드폰, 아이폰으로 외부 촬영하는 것들도 있었고 라방 할 때는 캠도 있어요. 로지텍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있긴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카메라는 이렇게 두 개고 마이크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소니 또 뭐야? 몰라요. 어디 써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집게로 여기 보이세요? 이 집게로 옷에다가 이렇게 찝는 거예요. 당연히 살다 보면은 장비 욕심이 생기긴 하는데 뭐 오즈모, 짐벌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외부 촬영할 때 아이폰으로 촬영할 때는 들고 다니다가 지금은 웬만해서 이 카메라를 새로 샀기 때문에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1만 명 수익 공개! 드디어 이 챕터를 기다리셨습니까? 아직 뒤에 조금 남아있긴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5,000명 수익 공개 한 번 하지 않았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충 월 10만원? 12만원? 약간 이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1만 명이지 않습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뚱! 5만원이요. 농담 같으신가요? 저도 어이가 없는데요. 제가 유튜브 수익 얼마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신경도 안 써요.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너무 자잘자잘 깨작깨작하니까 이거는 신경 쓸 돈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카메라 사거나 제가 어디 뭐 촬영해서 스튜디오 빌리거나 뭐 교통비조차도 나오지 않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쓰고요. 요즘에 오히려 수익이 더 떨어졌어요. Why? 아마 제가 영상을 너무 바빴었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못 올렸고 조회수도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고 제가 특히 뭐 여행 영상이나 이런 거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봐요. 제 개인적인 추억 약간 이런 의미로 올리는 거지 대리만족? 저도 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금 이 시기에 놀 수 있는 것들 뭐 우리 가족, 친구 이 계절을 충분히 즐기면서 사세요라는 그런 의미로도 올리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회수가 진짜 안 나와요. 그럴 때마다 수익이 쭉쭉 빠집니다. 당연히 이거는 유튜브에 붙는 광고 수익만이고 협찬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그거는 별도의 요금이죠. 차라리 그런 식으로 받는 게 더 중요하거나 뭐 유튜브로 계약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수익으로 마케팅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이 유튜브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편집자 월급 이런 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제 부동산 수입에서 다 지출이 나갔었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면 안 해요. 그 정도로 힘든 건 없고요. 단지 제 체력적으로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방금 얘기했던 수익이 크게 되지 않는 이 유튜브에 집중을 하는 게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의 에너지를 오히려 뺏기는 거 아니야? 유튜브 왜 해? 이런 얘기들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게 힘들어요. 사실 돈보다도 더 얻는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중개업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것도 있었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거에도 굉장한 자부심과 뿌듯함,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만큼 인생을 갈아놓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친구들처럼 퇴근하고 놀거나 주말에 편하게 뭐 그냥 휴식하거나 여행 가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맨날 뭔가 일 생각을 하고 뭔가를 촬영하고 편집하고 내 잠시간 쪼개가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들을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됐었나 봐요. 생각해줘서 고마운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힘 빠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응원해줘도 힘든데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부동산 고객과 유튜브 타겟층 공인중개사 분들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지금 두 가지 일을 따로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걸 하나로 통일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아예 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처럼 무슨 강의업적으로 얘기 나가라는 얘기도 진짜 엄청 많이 들었었고요. 이제 부동산 고객층을 맡아서 할 거면 대전 이제 지역에 국한돼서 내 고객에게 정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뭐 매물 광고라든지 팁들 그런 게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따로따로 이제 찢어서 분리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진짜 이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진 못하겠어요. 채널은 못하겠고 본업이 유튜버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본업이 따로 있고 또 강의나 유튜브에만 중점적으로 할 거면 중개업을 포기를 해야 돼요. 중개업까지 도저히 못하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다 중개도 하고 계약도 하고 직원들 관리도 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면서 하는 거는 여기까지 버텨온 것도 진짜 힘든 거예요. 또 그것도 있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 먹는 거. 근데 그 욕이 잘 보면은 제가 뭔가를 아직까지는 제가 크게 잘못해서 욕 먹은 거는 다행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직업 때문에 이제 뭐 중개사 욕을 한다든지 그런 외부적인 다른 욕들을 보여지는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 뭐 면전에다가 욕 먹으면 뭐 싸울 만도 하겠죠? 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너는 뭐를 어떻게 했고 나는 이렇게 정당하다라고 해명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나만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뭐 아님 말고 이러면 되니까. 내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몇 살인지 성별은 뭔지 뭐 하는 사람인지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안 좋은 얘기들을 하면 힘들어요. 쉽게 말해 악플이죠. 그래서 더욱더 제가 어그로 끌거나 자극적인 영상들을 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은근히 멘탈이 쿠쿠다스여가지고 저 그런 거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나중에 악플 읽기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친구들이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런 거 하면서 너의 에너지 그런 데다가 쏟지 말라고, 그런 거 다 보일 때마다 지워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질문이 짧아요. 강의 시작하게 된 계기. 제가 옛날에 영상이 요거 보호종료 아동 자립 기초교육 이런 영상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여러 개의 보육원의 강의를 맡게 됐었어요.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실시간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었던 거죠. 강의 할만하다 이것도 있었고, 옛날에 초등학생 때 어릴 때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친다고만 선생님인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남들한테 더 쉽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방법 자체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뭔가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했었던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다 남들한테 뭔가를 설명하고 알려주고, 누가 뭐 물어보면은 다시 한번 답변도 해주고 이러는 일들이 많아서 강의가 어렵지도 않았고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직까지 제 중심을 잡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을 안 하면 내 교육, 내 강의에 대한 신뢰가 같이 떨어진다고 혼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입장 바꿔서 그런 생각들 하거든요. 아니 뭐 지금 부동산 하는 것도 아닌데 실무 얘기를 해봤자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저 역시도 내가 현직에서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남들을 가르치는, 그러면 책임감이랑 진솔성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중개업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부동산 중개업 하는 거는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브이로그로 준비를 또 해보겠습니다. 진짜 엄청 짧게 찍어야겠더라고. 최대한. 안 그래도 뭐 조금 찍다 보면 금방 몇 시간짜리 되거든요. 이걸 일주일로 묶으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1시간이 넘지 않는 원본 길이로만 담을 수 있게끔 정말 요약을 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변동사항이 최근에 있거든요. 앞으로의 유튜브 계획, 원래 기존에는 제가 일주일에 영상 1개 이상씩 올렸어요. 1개, 2개 또는 3개까지도 올렸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브이로그도 간간히 뭐 한 달에 1-2개 올리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보성 영상도 1개라도 올리고 싶고요. 멤버십 영상도 1개라도 올리고 싶어요. 유튜브를 포기하지는 않지만 속도가 많이 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편집을 놓아야 되나, 자막이라도 놓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최근에 영상이 갑자기 텅 빈 이유가, 영상 찍어놓은 거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저 여행 영상도 엄청 밀렸고요. 브이로그도 엄청 밀렸고요. 정보성 영상도 그 시리즈로 있는데도 못 올리고 있는 이유가, 이제 편집자 친구한테 맡겼었는데 브이로그를 한번 해봤더니 브이로그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성격이랑 좀 다르다. 차라리 정보성이 낫다 하는데, 제가 몇 번의 편집자를 써본 결과 기존의 편집 전공인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피드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피드백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단어 하나, 설명 하나, 내가 생략했던 그런 부분에 부연 설명, 자막 같은 게 있어야 되다 보니 안 그러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들도 고충이 있었고, 공인중개사를 잘 아는 편집자는 편집 전문가가 아니에요. 손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편집을 새로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또 있었고요. 둘 중 하나입니다. 제 시간을 쓰지 않고 편집자를 그냥 편하게 쓰는 거 대신 영상의 퀄리티나 뭐 편집 방식 이런 게 당연히 달라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100% 끌어낼 수가 없고 제 시간만 맞추는 개념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닐 거라면 제 몸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저는 어쨌든 평일 낮 시간 뭐 토요일까지도 부동산 업무를 하고 항상 저녁에 퇴근해서 편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 일요일에 쉴 때 그때도 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저도 약속이 있고 개인 일정이 있고 하다못해 뭐 강아지 데리고 등산을 가거나 막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오전에 갔다가 점심 먹고 그때부터 편집을 한 10시간을 해야 영상 하나를 만들까 말까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기부 또 하시나요? 생각이 없었는데요? 원래가 머리숱이 많고 머리가 빨리 자라는 편이에요. 친구들이 맨날 이제 저 볼 때마다 머리 또 자랐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원래 머리가 진짜 빨리 자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여기가 있어야 되나? 요 정도도 길었습니다. 이게 지금 펌이 되어 있어가지고 털이 조금 윗털이 레이어드 펌하고 쭉 길러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제가 머리 기부를 2번 정도 했었는데요. 3번째를 또 할 의향이 있냐? 뭐 하면은 하겠는데 지금 그 정도로 자라지도 않았고 이게 머리를 그만큼 자라고 유지를 시킬 때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도 제가 숱 엄청 많이 쳐냈는데도 그래도 숱이 많아요. 감는 것도 말리는 것도 힘들고 무거워서 어깨 아프고 앉을 때 머리카락 깔고 앉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찍고 싶은 컨텐츠가 엄청 많이 있는데 이제 곧 제가 가지고 올 영상이 여러분들이 화들짝 놀랄만한 영상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부정적인 영상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찌쭈!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